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진료를 하다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같은 대사질환 약 중에 하나씩은 다들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고지혈증 약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수치보다는 고지혈증 수치가 좀 더 조절하기 쉽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한국에서 치료 지속률이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테이퍼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약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나면 임의로 약을 끊고 나면 다시 혈중 지질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지혈증이 치료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잘못된 테이퍼링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수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면 HDL, LDL, TG 이렇게 영어로 적혀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LDL은 Low Density,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죠.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요. 간에서 혈관으로 나가는 콜레스테롤이다 보니 혈관에 쌓일 가능성이 있어서 나쁘다는 표현을 씁니다. LDL은 간에서 지방산을 가져와 조직에 공급하는 용도예요. 이름처럼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동맥 내 침착이 일어나는데 이를 fatty streak이라고 하고 죽상 동맥 경화증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나쁜 건 LDL이 산화된 형태인 옥스 LDL, 즉 산화 LDL입니다. 이게 혈관에 붙어서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NO, 즉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를 죽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혈소판도 응집되게 하고 거품 세포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죽상 동맥 경화증과 혈류 흐름을 정체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LDL은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을 먹으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튀긴 음식과 과자류, 라면류, 그리고 포화지방이 들어가 있는 고체화된 지방, 즉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것들이겠죠. 반면에 오메가3 생선류와 한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단가 불포화 지방산인 올리브유는 추천됩니다. 그래서 식사에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생선을 좀 더 드시고 기름을 사용할 때도 착즙을 하는 콩기름보다는 올리브유가 낫다고 하죠.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들은 담즙을 재활용하는 것을 줄여서 체내의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내의 다양한 찌꺼기들을 흡착하고 내려가기 때문인 거죠. 호르몬 대사체들도 쓸고 내려가고 담즙 자체의 구성도 콜레스테롤이라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TG. TG는 중성지방을 말하는데요. 식후에는 정상인 사람도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 결과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200이 넘는 고중성지방 혈증인 분들은 식후에 이러한 영향력이 좀 더 길게 갑니다. 중성지방 자체가 식사의 영향을 받는데 이미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더 길게 영향이 가는 거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특히 GI 지수가 높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경우 사용되지 못한 포도당은 결국 나중에 다 중성지방이 됩니다. 따라서 혈액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고 나오신 분들은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로 바꿔야 합니다. 빵이나 면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처럼 드시는 탄수화물 종류 자체를 바꾸는 거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콜레스테롤은 HDL입니다. HDL은 가장 작은 지단백인데요. LDL과는 반대의 역할인 혈관에서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갖습니다. 좀 전에 LDL과 산화 LDL이 혈관의 NO를 억제하고 대식세포를 고정하여 거품세포를 만든다고 하였는데요. HDL은 정반대의 작용을 하면서 NO 생성을 촉진하고 대식세포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건 HDL을 처음 구성하는 단백질인 ApoA1 지단백이 장세포와 간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한 이 단백질은 재활용되기 때문에 간으로 돌아가거나 신장에서 배설이 됩니다. 이 얘기는 콜레스테롤 대사에 HDL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간과 소장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전적인 요소와 체질적인 요소 그리고 장내 세균총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전자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유전자 중 LCAT의 변이나 ABCA1의 변이가 있으면 HDL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기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러한 유전적 변이로 HDL이 낮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또한 유전적인 요소를 고려해 보면 APOE 유전자가 관련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332명의 폐경기 환자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APOE2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APOE3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LDL 수치가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APOE2가 지질대사에서 다른 유전자보다 유리한 면이 있지만 실제 인구의 10% 정도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APOE3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똑같이 APOE3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식이요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이 같은 연구도 있습니다. 아주 다행인 거죠. 논문에 의하면 체질 식단을 한 경우 태음인과 소양인에서는 HDL이 올라갔지만 소음인은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이들이 체질 식단을 했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튀긴 음식의 섭취 빈도를 줄이지 않았을 때 LDL 수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해 볼 만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일단 LDL 그리고 산화된 옥수 LDL이 혈관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튀지는 LDL과 함께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반면 HDL은 LDL의 안 좋은 영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HDL이 높고 낮음은 유전적인 인자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HDL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 소장, 신장의 대사가 모두 관여한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먹으면 HDL이 올라간다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균형이 잡혀서 최종적으로 몸이 좋아져야 HDL도 올라가고 LDL 튀지도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좀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